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버는 돈을 현명하게 투자해서 내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은 내 미래 계획에 무척이나 중요하고, 그래서 많이 하시는 투자 방법이 주식 투자잖아요. 직장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우량한 회사 주식에 장기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아예 우량한 회사 주식들을 모아놓은 S&P 500 같은 인덱스에 투자를 하면은 자산을 3배 정도로 불렸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우량한 테크 회사에 투자했다면 10배 가깝게 자산을 불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최근에 세상을 떠나신 찰리 먼거 같은 투자의 현인들은 단기적인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좋은 회사 주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라 라는 투자 조언을 많이 하셨죠. 저는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우량 주식에 꾸준히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었는데,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신도 모르는 영역이지만 생각해보면 좋은 접근법들이 있는 것 같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을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는 주식 투자 접근법은, 이 회사를 어떻게 이겨? 라는 생각이 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 회사의 제품, 경쟁력, 재무 상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부가 필요하고, 이런 이해와 공부를 통해서 이 회사는 경쟁자들이 이기기 힘들겠다 라고 판단되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죠. 제가 지난 15년간 빅테크 주식을 꾸준히 모아온 이유도, 예를 들어 구글의 검색이나 유튜브, 애플의 iOS 생태계,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같은 사업뿐만 아니라 그 사업들의 영업이익률 같은 재무 상태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누가 이겨?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 좋은 또 다른 예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는 반도체도 만들지만은 쿠다라는 AI 개발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이 플랫폼을 워낙 오래전부터 개발해왔기 때문에 AI 어플리케이션이나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 쿠다 개발 플랫폼을 쓰는 게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만든 AI 어플리케이션은 엔비디아 반도체 위에서만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의 강자가 된 거죠. 이 쿠다라는 플랫폼을 알게 된 이후로 이 회사는 이기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했고, 지난 3년간만 엔비디아 주식은 8배나 올랐거든요. 이거를 더 먼저 알아보고 10년 전에 투자했다면 100배가 넘게 올랐어요. 거의 비트코인만큼 오른 거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그런 거지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들이 이기기 힘든 회사를 찾을 때 참고하기 좋은 기사가 있는데, 종종 보시는 개석거라 기사예요. 개석거라 기사에서 개석거라 대상이 되는 회사가 있잖아요. 보통 그 회사들은 다른 회사가 이기기 힘든 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경쟁이 막 시작되던 2010년대 초반 개석거라 기사 몇 개를 찾아보면은 LG 스마트폰 신모델 공개, 아이폰 갤럭시 개석거라, 이게 2010년도 기사예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윈도우즈 8 공개, 애플, 구글 개석거라. 이미 이때부터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누가 이기기 힘든 회사인지를 잘 보여주는 기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AI 관련된 개석거라 기사들을 봐도 GPT-4 개석거라, 구글 제미니 테스트 시작, 챗GPT 개석거라, AI 챗봇 줄줄이 출시, 이런 기사들 봐도 오픈 AI의 GPT가 당분간은 다른 AI 회사들이 이기기 힘든 위치라는 거를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챗GPT는 비상장 회사라서 주식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아마 투자하기 가장 가까운 방법은 오픈 AI의 49%를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는 걸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 투자법을 접근할 때는 내가 알고 공부한 지식과 정보로 접근을 해야지, 누가 이랬는데 여기가 이렇대더라, 이런 테마주가 뜰 거래더라 같은 정보로 주식에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내가 잘 아는 산업의 회사들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당연히 테크 관련된 주식의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러면 분산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투자회사 대표님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그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분산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모르는 산업에 어설프게 투자하지 말고 그냥 일정 부분을 S&P 500 같은 인덱스에 투자를 하라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산도 되고 리스크도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업계의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일정 부분은 인덱스에 넣어놓는 포트폴리오 구성은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투자 접근 방법은 내가 매일같이 쓰면서 이 제품은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라고 생각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검토해 보는 거예요. 앞서 말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이지만 접근을 내가 매일 쓰는 제품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제가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온라인 커머스가 커지고는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리테일은 오프라인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기저귀를 사야 되는데 아마존을 써보니까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제품들도 아마존에서 사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주식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고 이렇게 한 번 산 주식은 또 투자금이 생겼을 때 계속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온라인 커머스가 커지고 클라우드 사업도 커지면서 2011년 이후에 아마존 주식은 한 15배 정도가 올랐어요. 물론 내가 많이 쓴다고 그냥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이 회사의 상황이 어떤지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 등을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만 어떤 회사를 더 파보면 좋을지 알아보기 좋은 척도가 내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가상화폐는 답이 딱 나오지는 않아요.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가장 훌륭한 투자 자산 중에 하나였지만 비트코인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나온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만으로는 참 어려운 투자 자산이 가상화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접근법은 한 회사의 사업을 분석한다기보다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제 정세가 이렇게 흘러갈 거니까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하자라는 거죠. 굉장히 멋있고 낭만적인 접근법이긴 한데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투자 방법이에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여행 관련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이들은 다시 오를 거라는 저만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대표적인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에 투자를 했어요. 제가 보잉의 제품이나 경쟁력을 공부해서 투자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식은 세상의 흐름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잉의 실적과 여러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물론 여행이 회복은 됐지만 보잉 주식은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순진한 투자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좋은 예가 코로나 전에 미중 갈등이 시작되기 전에 중국이 이제는 G2가 될 거니까 중국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알리바바에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알리바바에 대한 충분한 공부로 한 투자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알리바바와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는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는 손절을 했어요. 이런 세상의 흐름을 분석해 보는 건 너무 재밌지만 그거는 지인들과 술자리에서만 이야기하고 이걸로 주식 투자를 하지 말자라는 저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이건 잘 모르겠다, 이제 이건 경쟁사들이 이길 수 있는 것 같다, 즉 지금 사람은 안 살 것 같은 주식들이 있다면은 수익률이 어떻건 간에 빨리 파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익을 보고 있는 주식이라면 지금 수익 실현을 하기 좋은 타이밍이고, 수익을 못 보고 있는 주식이라도 이걸 빨리 팔고 더 좋은 주식으로 옮겨 타는 게 내 전체 자산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은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1949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개정 사판은 1973년도에 나왔고, 오래된 책이지만은 아직까지도 주식 투자하면은 정석과 같은 책이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유명한 개념 중에 하나가 미스터 마켓이에요. 저자는 주식시장은 미스터 마켓이라는 아주 변덕이 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쩔 때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지만 어쩔 때는 감정에 치우쳐서 매우 비합리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대선 관련된 테마주 때문에 내실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회사인데 주가가 막 오르는 상황은 미스터 마켓이 감정에 치우쳐서 매우 비합리적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미스터 마켓과 거래를 할 필요가 없고 미스터 마켓이 합리적일 때만 거래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즉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근본적인 가치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주식 투자를 접근할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접근법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